미국과 이란이 전자서명에 이어 실물 문서에도 서명하면서 종전 양해각서가 곧바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예정됐던 시간표보다 앞당겨졌는데 미국과 이란 중 누가 더 이득을 본 건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스위스에서 서명식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네. 특파원도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프랑스 대통령과 밥 먹던 자리에서 서명을 했어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그러면은 저 밥 먹던 자리에서 우리 특파원은 가서 사진 못 찍었나요? 되죠? 스위스에 있으니까요. 예. 그 아마 스위스에 있는 거는 19일 날 또 사진 찍을 게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날 전자서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19일 날 제네바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장소는 바뀌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제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게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째는 이게 14일 날 전자 서명하고 난 것에 대해서 일부가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엄청나게 이제 이게 사실이냐, 뭐 맞느냐, 틀리느냐 이러려고 전쟁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날 일단 뭐 대면 서명을 하고 나면은 그때 공개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서둘러 앞당겨서 한 이유는 바로 이게 여기에 대한 이제 이 MOU 내용을 두고 오해도 생기고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왜 하필 그러면은 그 프랑스에서 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저기 이제 서명하는 거 보시다시피 저기가 베르사유 궁전이거든요. 네. 베르사유 궁전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항복 문서를 받는 곳. 저희가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그 조약을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가 의미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 이제 이란을 굴복시키고 내가 여기에 서명한다. 그것을 이제 또 다른 버전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아니 이게 19일 날 하면은 이 중요한 문서 서명에 전 세계에 이제 관심거리가 되는데 이게 뭐 벤스 부통령이 가져가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참여하기도 곤란하고 참여하면은 뭐 대통령과 부통령이 거기 있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이제 국가 안보에 굉장히 빈틈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는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내가 그냥 하고 나는 G7 회의 돌아가고 그리고 벤스 부통령은 스위스로 가가지고 이 갈리바프 국회의장하고 만나는 형태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해불식 차원, 베르사유 궁전의 상징성, 그리고 그렇죠. 트럼프의 개인적인 성향 이렇게 세 맞습니다. 가지로 좀 정리해 주셨는데 예. 그렇다면은 지금 19일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부분을 좀 예측을 해보자면은 좀 더 실무적인 협상, 본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1차 실무 협상이 그날 진행이 된다라고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19일 날 스위스에서는 1차 실무 협상이 할 겁니다. 그러면 벤스 부통령하고 갈리바프 의장은 아마 앞에 이렇게 모두 발언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바로 실무 협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YTN 기자가 19일 날 가 있는 것은 그런 대로 계속 또 영상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 계시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19일에 스위스에서 우리 특파원도 네, 찍을 네. 화면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네.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14개 항으로 이루어진 종전 MOU 전문이 공개가 됐는데 네. 이게 지금 말이 많은 것이 호르무즈 통행료 60일 동안만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60일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과 이 이란 사이에 결국은 이제 MOU라고 하는 것을 이게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미국이 일정 부분 양보한 거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60일 동안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60일 동안만 일단 무료로 이렇게 통항을 허용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그러면은 무료 통항을 안 하고 뭘 하느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번이나 읽어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적용 가능한 국제법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들과 국들의 주권적 권리에
부합하게 다른 이제 페르시아 연합과 협의한다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오만과 대화를 진행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60일 지나서 지금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0일 지나면은 그냥 이렇게 이란이 통행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국제법 검토하고 페르시아 국가들하고 협의해야 되고 오만하고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쉽겠냐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60일 동안만 이렇게 해준 것은 이란의 입장을 고려해 준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결국은 60일 동안에 미국과 이란 사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네. 여기서 얘기한 호르무즈 해협의 항우 관리 및 해상 서비스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나눌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뒤로도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란에 유리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제법도 유리한 게 하나도 없고요. 네. 두 번째 나머지 그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이란이 이렇게 통행료 받도록 허용해 줄 리도 없는 거고요. 예. 오만은 받으면은 미국이 죽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만도 여기 동의해 줄 리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자신의 성리로 포장하기 위해서 자국민들한테 또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일정 부분 양보했다는 거지 이것이 60일 지나서도 계속해서 그러면 60일 지나면 통행료를 받는다. 그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목적인 부분이 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계획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두고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는데 네. 과연 정말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인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성격이 있는 거죠.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이 이란하고 JCPOA 그거 협상을 타결했을 때 오바마 예.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 비판의 핵심 중에 하나가 17억 달러.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한테 뭐 무기 구매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 그거 그냥 바로 그냥 줘버렸거든요. 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JCPOA 그거 협정이 서명하자마자 이걸 줘버렸는데 그러다 보면은 지금 3천억 달러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더 큰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천억 달러의 의미가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란이 자신들이 전쟁을 입은 피해금 총액이 한 3천억 달러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 배상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자기네들이 해석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3천억 달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란한테 제공해 줄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 14개 항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천억 달러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계획의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을 60일 이내에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3천억 달러를 지원해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디에 이렇게 기금을 투자하고 이렇게 자금을 투자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갖다 서로 협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협의가 금방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신 것처럼 예. 이게 결국은 이란의 핵 포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란이 볼 때는 전쟁 배상금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네. 미국이 볼 때는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주는 거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들의 투자 기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그냥 3천억 달러를 이란 정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란의 인프라들이 다 이번에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프라를 이제 고치거나 원유 시설을 뭐 정비하거나 새로 이제 원유를 이렇게 뽑아내거나 하는데 그런 데 대한 돈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나라의 어느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할 건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60일이 아니면 빡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3천억 달러의 재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렇죠.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동결 자산은 원래 이란의 돈이었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동결 자금도요.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온 거 보니까 또 이제 이것도 좀 제한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동결 자금은 MOU 이행하면은 요거 이제 완전히 허용할 것을 약속을 하는데 미국과 이란은 협상 과정에서 이란 자금의 해제와 관련된 절차 어떤 식으로 이걸 이제 해제해주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호 합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체가 이제 뭐 1,0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우선 이제 급한 것은
이 이란에서 요구하는 것은 120억 달러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뭐 19일부터 시작되는 실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전체 1,000억 달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제해주고 우리는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협의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상호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당장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동결 자금이 다 그냥 이란으로 넘어가냐 아니에요. 합의해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큰 제목들만 보면 이란이 이제 몽땅 다 가져가고 이긴 것 같고 그러지만 예, 이란의 완승 같아요. 그렇죠. 곳곳에 이렇게 지뢰를 심어 놓은 아. 거예요. 그 미국이 다 시비 걸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이제 뭐 19일부터 시작되는 그 2차 협상도 아주 쉽게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핵무기와 관련해서 네. 이제 획득이나 개발을 하지 않기로 재확인했다라는 그렇죠. 이제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네. 지금 탄도미사일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이란이 이제 탄도미사일 그 JCPOA 파기할 때는 그 부분이 제한이 빠졌다. 이게 맞아요. 이제 명분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때 당시에 많이 비판했죠. 예. 많이 비판했던 것이 이란이 핵무기 국가로 가는 로드맵을 만들어줬다라고 비판을 했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도미사일이 빠졌다라고 비판을 예. 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이란의 주권을 저는 존중해줬다라고 봐요. 이게 이제 핵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다 제거하겠다라고 하면은 아예 이란이 여기에 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이 부분은 양보해 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미국으로부터 비판받을 것이고 아마 이스라엘으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한 근본적인 목적은 예. 이란이 핵무기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조달 개발이라고 얘기했는데 개발, 조달, 그다음에 뭐 보유 이런 것들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란이 핵 농축을 해야 될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상업용 원자로에 대한 핵 농축만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무슨 뭐 병원용 거기에 쓰는 것만 필요한 거지 이게 60%나 농축되고 90%나 농축될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 이것이 들어갔다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뭐 2차 협상에서도 이 예. 부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게 될 텐데 결국은 핵 문제 가지고 핵하고 동결 자금 해제해 주는 거하고 핵하고 3천억 불 지원해 주는 거하고 1대1로 계속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걸 가지고 아마 협상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스위스에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